안동 천연가스발전소의 고압 송전선이 생활 편의시설 부지 바로 위로 가설되고 있어 제2의 밀양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구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에서 빼놓을 수 없는 행사인 대학생 뮤지컬 페스티벌에 전국의 6개 대학이 출전해 열띤 경쟁을 펼칩니다. 포항시가 승마장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난 연말 조례까지 개정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클릭스포츠 오늘은 첫 승을 올린 대구FC 후반기 전략 점검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내륙 지역에서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주말에는 기온이 더 오를 전망입니다. 공진희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을 텐데요. 이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낮부터 저녁 사이에는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소나기 예보가 있는 가운데 이 낮 기온이 대구는 32도, 칠곡은 34도로 오늘보다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이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오후부터 목요일 사이에는 대구와 경북 지역도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아 이 장맛비가 길게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안동 천연가스 발전소의 고압 송전선이 바이오 산업단지의 생활 편의시설 부지 바로 위로 가설되고 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한 입주 예정자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제2의 밀양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오 산업단지 중심부에 대형 송전탑이 들어섰고 고압 전선이 늘어져 있습니다. 천연가스 발전소에 전력을 실어나를 34만 5천 볼트의 고압 전선입니다. 송전선은 바이오 단지를 지나 동쪽 10km 지점에서 전력 기관망과 연결됩니다. 송전선이 통과하는 단지는 33개 필지의 만여 평, 바이오 단지의 생활 편의시설이 들어설 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주하는 이 머리 위로 소아암이나 백혈병 같은 걸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이 고압선이 지나간다는 것은 말도 되지도 않습니다. 이 부지의 입주 예정자들은 고압 전선 경유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35만 볼트를 하니까 제가 요새 핸드폰 하나 쥐고도 뭐 머리에 종양이 생기나 하는데 이렇게 센 게 지나가면 제가 여기서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도저히 못 삽니다. 분양 당시에는 경남 밀양에서 이미 고압 송전선 문제가 불거져 있었고 남부발전과 한전, 경북개발공사 안동시는 고압전선 관련 대책회의까지 열었습니다. 결론은 피해 보상, 민감하기 짝이 없는 문제를 아주 단순하고 쉽게 처리합니다. 문제가 불거진 지금도 대응은 단순합니다. 일체를 경과지를 선정한다든가 거기 뭐 공사를 주체를 정한다든가 일체 이런 행사에 대한 협의를 다 하는 거예요. 한전은 같이 회의해놓고 왜 우리만 책임지라는 거냐 이겁니다.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면 그 부분도 가능하겠지만 공단 내에서의 문제만큼은 4개 기관이 공히 같이 협의를 해서 경과지를 선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연가스 발전소가 생산할 전력은 40만 킬로와트, 원자력 발전소의 40%에 해당하는 전력입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시험 가동이 예정돼 있지만 다음 달 가동은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주민 저항을 고려하지 않은 단선적인 판단이 결국 국가 전력 수급 계획에도 큰 차질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경북 지역 초등학교의 42%가 출석부에 남학생을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명호 경북도 의원이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477개 초등학교 가운데 42%인 200개 학교가 출석부에 여학생보다 남학생을 우선 기재하고 있었습니다. 이외 학교들은 남녀 구분 없이 가나다 순이나 생일 순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남학생을 우선하는 학교가 많은 지역은 고령이 88.9%로 가장 많았고 구미와 칠곡, 포항, 경산 순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양성평등의식을 내면할 수 있도록 유치원, 초등학교, 남녀공학, 중고등학교에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열릴 대구백화점 정기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에 열릴 대구백화점 정기주총에서는 9.48%의 지분을 가진 CNH그룹이 경영 참여를 위해 요구한 비상임감사 선임건이 가결될지 주목됩니다.
대구백화점 측은 소액 주주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의결권을 늘렸기 때문에 CNH그룹의 비상임감사 선임이 어려울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에서 빼놓을 수 없는 행사가 대학생 뮤지컬 페스티벌입니다. 올해는 지역대학 2곳을 포함해 전국의 6개 대학에 출전해 열띤 경쟁을 펼칩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대학생 뮤지컬 페스티벌에서 금상을 차지한 대경대 뮤지컬과는 올해 뮤지컬 렌트를 준비했습니다. 비록 의상은 갖춰 입지 않았지만 실제 무대에서 공연하는 것처럼 연습하면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다음 달 2일로 대회가 잡히면서 하루 12시간씩 실전을 방불케 하는 맹연습에 돌입했습니다. 그냥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좀 더 좋은 시설에서 공연을 한 편 더 올릴 수 있다는, 그리고 저희 실력을 이제 타지에 보여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만 임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6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뮤지컬과를 개설한 대경대는 해마다 대학생 뮤지컬 페스티벌에 참가해 5번이나 수상한 저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올해는 20대 청년들의 삶을 다룬 작품을 무대에 올리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사실적이고 현실감 있는 공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가장 공감할 수 있고 정말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들이 선정했고요. 참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 달 7일까지 열리는 대학생 뮤지컬 페스티벌에는 대경대와 계명문화대 등 지역의 2개 대학을 포함해 6개 대학이 출전해 경쟁을 벌입니다. 해마다 큰 상을 받았던 지역 대학들이 올해도 그 전통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민선 호기 3주년을 맞아 각 자치단체마다 공과를 점검하고 남은 1년에 대한 비전 제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천시는 항공부품산업 육성의 발판을 마련하고 영천 경마 조성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을 성과로 꼽고 농업소득 향상과 대규모 사업 마무리 등을 앞으로의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경산시와 성주군 등 다른 자치단체도 기자회견을 잇따라 갖고 각기 지난 3년간의 성과를 분석하고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조생종계 통해 소과형 복숭아를 대체할 수 있는 오수백도 품종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수백도는 복숭아 재배 농가가 2002년 우연히 발견한 변이종을 청도 복숭아 시험장에서 2009년부터 2년 동안 조사를 진행해 개발한 품종입니다. 지난 2010년 국립종자원에서 품종보호 출원을 했고 2년간 국립종자원의 재배 심사를 거쳐 이번 달에 품종보호 등록을 마쳤습니다. 기술원은 이 품종이 같은 시기에 사자조생 품종과 비교해 품질이 우수하고 대과종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어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승마장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난 연말 조례까지 개정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을 설정하면서 다른 시군과는 달리 말과 소를 분리하고 또 말의 경우 주거지로부터 100m만 벗어나면 사육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마장 문제를 다룬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 논란이 됐습니다. 경북 대부분 시군이 주거지에서 소와 말의 사육시설 간 거리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데 유독 포항만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와 똑같이 300m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주택가와 초등학교까지 포함돼 양덕동의 승마장 건설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조례를 개정한 시점도 승마장 사업을 앞둔 지난 연말이었습니다. 이 포항이 말만 간대하게 100으로 했습니다. 소는 300입니다. 원래 300으로 가면은 지금 학교 정화구역 안에는 승마장을 짓는다는 것은 원천 무효가 되는 겁니다. 더구나 경산과 영천, 칠곡 등 5개 시군이 거리 규정을 멀게는 300m까지 강화했는데 포항시만 100m에 그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지역에 말 사육 두수가 적어 100m로 규정했을 뿐 승마장 사업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말하고 샀은 양은 두수가 적고 크게 민원이 발생 안 될 걸로 보고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환경위생과에서 100m로 권고한 대로 했고 감사장에서는 주민들을 무시한 포항시 행정에 대한 질타도 잇따랐습니다.
우리가 갖는 승합차에 하루에 한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해 한 300마리씩 500마리 제가 오는 동안 잡았어요. 아니 이원자한테도 이렇게 거짓말 시키는데 시민들한테 거짓말을 안 시킨다고 누가 보장하겠어요? 인정 발전을 위해서. 또 포항시가 당초 시의회에 10마리 이하로 말을 키우겠다고 약속해놓고 이를 어기고 50여 마리로 늘린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이회를 속이고 지역 주민들 속이고 말 10필 미만으로 해가지고 성마공원 조성하라 그랬지 거기 말사육장 만들라 그랬어요. 포항시는 지금껏 여론 수렴에 소홀했던 점을 사과하고 앞으로 적극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지역 중소기업들이 다음 달 경기를 나쁘게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구 경북지역본부가 중소제조업체 194개를 대상으로 7월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83.7로 나와서 6월치에 비해서 2.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금융시장 불안과 세계 경제 경기 둔화로 인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항목별로는 수출 전망이 가장 많이 떨어졌고 경상이익과 내수 판매, 자금 조달 사정 등도 전망치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한편 지역 중소기업 5월 가동률은 4월에 비해서 0.4%포인트가 떨어진 73.6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서 유독가스를 마신 직원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폐수처리업체 대표 45살 양 모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씨가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를 위해 송기 마스크와 사다리, 비상 탈출 기구 등을 갖춰야 하지만 이를 소홀히 하면서 근로자 2명을 숨지게 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반성하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업체 대표 양 씨는 지난해 3월 모 금속회사 폐수 처리 시설 폐수 배출 작업 과정에서 안전 의무를 게을리해 2명의 담당 근로자가 황화수소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일요일 대구 스타디움을 찾았던 5천여 관중들은 더위를 날리는 시원한 골퍼레이드를 볼 수 있었습니다. 대구FC가 정규리그에서 5골을 성공시킨 경기는 2004년 4라운드 이후 처음이었다고 하는데요. 클릭스포츠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경기의 득점들을 통해 후반기의 전략을 점검합니다. 서관 기자입니다. 원톱 스트라이커가 아닌 제로톱이라는 전술을 준비했던 백종철 감독의 카드는 절묘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한 골 한 도움을 기록한 송창호는 공격 라인과 환상의 호흡을 자랑했고 외국인 공격수 아사모아 역시 팀에 완전히 녹아든 모습이었습니다. 반대로 이날 실점 상황에서 나온 문전압 볼 처리 미숙과 세트피스 대처에 대한 아쉬움은 후반기 반격을 위해 반드시 고쳐나가야 할 대목입니다. 차이는 있지만은 게임 진행 중에 선수들이 냉정하게 판단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거를 게임을 읽어가지고 늦출 건지 앞으로 계속할 건지 저는 다만 전반전 끝나고 멈추지 말고 우리 경기를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 부분하고 선수들이 현장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5골을 몰아넣으며 얻은 승리는 자신감까지 불러왔습니다. 아직 강등권에 머물고 있지만 상위 스플릿에 대한 의지는 살아있습니다. 일단 팀적으로는 A그룹에 지금 사람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그런 생각 가지지 않고 일단 A그룹에 먼저 진출하는 게 팀적 목표고. 첫 승을 거뒀지만 대구FC의 현재 순위는 13위, 승점은 8점에 불과합니다. 쉽지 않은 하반기가 예상되는데요. 강등권에서 안전한 지점이라 할 11위와의 승점차는 전반기를 기준으로 8점. 남은 경기를 지금까지의 성적을 기준으로 예측했을 때 강등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승점 27점 이상이 필요하고 상위 스플릿 진입을 위해선 승점 40점을 넘겨야 합니다. 스플릿 시스템 이전까지 4승 이상을 거둬야 10위 내지 11위가 가능하고 상위 스플릿을 위해서는 전승에 가까운 성적을 기록해야만 하는데요. 팀 창단 통산 100승에도 1승만을 남겨둔 대구FC. 과연 내일 펼쳐지는 부산 원정에서 첫 승의 기세로 연승을 기록할지, 또 다음 주에 펼쳐지는 경남 강원과의 홈 2연전에서 어떤 성적을 거둘지가 올 시즌 최종 성적을 향한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클릭스포츠 서건입니다. 대구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민주당, 대구시당 등 대구 지역 정당들이 주관하는 국정원 진상규명 대구시민 시국대회가 오늘 저녁 7시에 CGV 한일극장 앞에서 열립니다. 참가자들은 제대로 된 국정조사 실시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구속,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원 개혁 등을 정부에 촉구할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는 촛불문화제 형식으로 이뤄지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시국 발언 기회가 주어지는 등 시민들의 참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공무원들이 국정과제 성공실천 결의대회를 갖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오늘 오전 11시 엑스코에서 지자체장과 출자, 출연기관장, 5급 이상 공무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과제 성공실천 결의대회를 갖는데 청와대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이 새 정부 국정목표 이해와 실천 방안을 주제로 특강도 합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유민봉 수석에게 남북권 신공항 건설을 비롯한 지역의 주요 현안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을 텐데요. 이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낮부터 저녁 사이에는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소나기 예보 있는 가운데 오늘보다 더 더운 날씨가 예상되고요. 다음 주 월요일과 목요일 사이에는 대구와 경북 지역에도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과 경기 등 일부 지역은 비가 내리고 있지만 남부지방은 대체로 구름만 많은 모습입니다. 낮 동안의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서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오늘 예상 낮 기온 대구 30도, 청도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상주와 구미, 김천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겠고 안동의 낮 기온 30도로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울진의 낮 기온 24도에 머물겠습니다. 물결은 2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 전국의 해수욕장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화진 해수욕장의 낮 기온 25도에 머물겠습니다. 네, 주말과 휴일에는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면서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에는 장맛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